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11번째 시간이고요. 연산자, 날짜, 시간, 텍스트 함수예요.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사용하는 함수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엑셀은 나 잘해! 이런 생각으로 엑세스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도 좀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좀 성향이 약간 좀 시험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출제자가 바뀐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계산하는 그런 애를 이야기하죠.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건 수치적인 데이터를 계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목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거, 그리고 이건 제곱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한번 써보죠. 자, 2에다가 이렇게 하고 2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얘는 2의 2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4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MOD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5를 우리가 3으로 나눠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얘를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누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머지 한번 딱 나오면 그걸 끝. 3, 1은 3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2 요걸 구하는 애가 MOD예요. 이건 많이 아실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대소 구분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왼쪽의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이 오른쪽 값보다 작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0 미만이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A가 10 이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 equal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고 이쪽에는요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A가 10 초과니 이렇게 크냐 이거죠. 그리고 10 이렇게 하고 A 해주면은 A가 10 이상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은 포함이 안 되고 11, 12, 13 이렇게 가는 거고요. 10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10을 포함해서 10, 11, 12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별건 아니지, 그지? 다 아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equal은요 같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다르냐 이걸 물어봅니다. 자, 논리 연산자. 자, and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A and B 이렇게 있다 그러면 A하고 B 모두 만족하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서 본다 그러면은 성별이 있고요. 성별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랬을 때 성별이 남이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별이 남이면서 여기에 나이가 20살 이상인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지정을 하면 남자 중에서 20살 넘는 친구들만 가지고 오는 거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져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신에 얘를 5화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별이 남인 애들 다 나오고요. 나이가 20인 애도 다 나와요. 여자인 애들도 마찬가지로 다 나오겠죠. 여자 중에 20살 넘는 애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 다 포함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도 모두 다 포함이 돼서 검색이 됩니다. 자, and 같은 경우는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애만 검색이 되고요. 5화는요, 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그래서 성별이 남인 애들 다 나오고, 나이가 20세 이상인 애들 다 나오는 거죠. not이라고 하는 거는 참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사용되는 구조가 다르죠. 얘는 논리함수이고 얘는 비교연산자니까. 컴알에서는 굳이 얘네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결연산자예요. 뭐 문자열을 연결할 때 보통 우리가 쓰죠. 뭐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 00, 뭐 앰퍼센트, 뭐 뭐라 그럴까? 숫자? 뭐 이렇게 하면은 00하고 숫자 여기에 만약에 00이 있었다 그러면 00이 붙는 거고 다음에 여기에 01이 있었다 그러면 01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결합하는 함수. 자,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 두 문자열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널 값을 전파한대요. 자, 특수연산자 있는데 얘네가 이제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아이들이죠. 우리 in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A 또는 B 이렇게 표현하거나 in하고 A, B 이렇게 하면 A, B 모두 이런 의미가 됩니다. A 또는 B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in 하면은 A 모두, B 모두 얘네를 A, B 모두 다 검색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 i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셀렉트문에서 우리 하위 질의할 때 in 썼잖아요. 그래서 는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는 우리 문자열일 때 우리가 in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말 자주 출제되는 친구 between이고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뭐 한다 그랬어요? 비교 연산자 넣지 않는다 했죠. 기억나시죠? 자, like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에 대한 것을 판별할 때 문자열 비교 연산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는하고 같은 의미인데 문자열에는 는이라고 하는 크기 대소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like를 쓴다. 자, 산술 대입 연산자 중에서 연산자의 몫을 구하는 거, 이거는 나누기고요. 역슬러시는 몫을 구하는 거예요. 몫을 구하는 거. 네, 그냥 간단히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또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수 연산자 중에서 데이터에 지정한 문자 혹은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데이터에 지정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like를 문자열에다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개똥이를 찾겠다. 그러면 김개똥 이렇게 찾을 때는요, 는을 써도 돼요. 하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씨를 찾겠다 할 때는 무조건 에스터리스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like 해가지고 김개똥 써도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쓰진 않지만 네,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like 문자열에서는 만능 문자를 쓸 때 무조건 100% like를 써야 된다. 자, 다음 중 SQL 문장의 where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where 부서는 영업부, 부서 필드의 값이 영업부인 레코드. 자, where lie between, 이 in이라는 걸 여기다 쓰는 게 아니죠. 여기에 우리 뭐였어요? between하고 세트되는 애는 between and입니다. A and B 하면 28에서부터 40까지의 레코드 값들이 검색이 되겠죠. 자, 우리 날짜를 우리가 입력할 때는 앞뒤에다 샵을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엑세스에서 직접 날짜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테이블의 필드 속성이 형식이 숫자이면 자동으로 얘는 쳐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where 입사년도 21994, 입사년도의 필드 값이 1994인 애들. 좋아요. 그래서 요거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etween. 자, 도서명에 access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할 때 SQL문의 where절에 들어가야 할 조건으로 적당한 것은 그랬어요. access가 포함된다 했으니까 우선은 like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포함이니까. 다 틀렸네, 그지? 예, 이렇게 보면 되고,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액세스에서는 백분위를 쓸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얘를 만능 문자로도 쓸 수 있어. 얘랑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얘를 SQL 문에서 해요. 그러니까 액세스에서는 아니고 SQL 문에서는 에스터리스크를 쓰지 않고요. 보통은 퍼센트를 씁니다. 얘가 만능 문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세스에서는 백분위를 쓰지 못한다. 말씀드렸죠? 바로 전 시간에 우리 뭐 20%를 증가시켜서 하면 1.2 이렇게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주 좋은 문제. 자, 다음에 날짜 시간 함수인데 엑셀하고 똑같아요. 자, 데이트는요, 현재 날짜를 표시해요. 근데 엑셀에서는 이거 데이트 함수가 어떻게 쓰죠? 여기에 년, 월, 일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만약에 2020년 3월 1일 이렇게 넣게 되면 얘가 날짜로 변신되는 거죠. 얘가 날짜는 아니에요. 그냥 정수 3개지. 근데 얘네를 혼합해서 날짜로 만들어주는 애가 이제 엑셀에서 쓰이는 거고, 엑셀스에서는요,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요. 타임은요, 현재 시간이고요. now는요, 요거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now는 날짜하고 시간을 같이 표시해요. 데이트는 날짜만, 타임은 시간만. 현재 날짜를 표시하시오, 현재 시간을 표시하시오,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ow는 지금, just.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이 같이 표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year, month, day 모두 다 연월일 뽑아내는 애죠. hour, minutes, second 다 시, 분, 초, 인출하는 함수가 됩니다. 자, weekday는요. 지정한 날짜의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표시해요. 엑셀하고 똑같아요. weekday 하면은 weekday 엑셀에서는 아마 인수가 3가지인가 4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엑세스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일요일이 1번이에요. weekday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 자, weekday name 딱 이름 보니까 알겠죠?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요일명을 실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랑 같이 쓰겠죠. 이 안쪽에 weekday가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나오게 되면 얘는 일요일을 표시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제로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그냥 괜히 궁금해. 이거 위크데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예제 파일 중에 날짜가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날짜가 있는 애가 있을 터인데 근태 내역에 날짜가 있네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궁금해졌어. 그냥 재미로. 여기에다가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확대 축소 넣어주고요. 위크데이 하면 돼요. 그래서 필드명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필드를 만들 때 요일 번호 이렇게 하고요. 위크데이 이렇게 하고 저기에 있는 근태 일자를 쓰면 되죠. 근태 일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글꼴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일 번호 는을 안 써요. 액세스에서는. 그래서 요일 번호가 이게 새로운 필드명이고요. 거기에 계산할 시기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가지고 열어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보니까 이래 나오는구나. 그죠?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앞에 있는 요일 번호를 받아가지고 요일명을 써보자. 자, 요일명 이렇게 하고요. 좀 전에 위크데이 네임이었나요? 위크데이 네임 확실한 함수 이름이 뭐요? 위크데이 네임 맞네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요래 해가지고 위크데이 네임 여기에서 내가 위크데이 네임을 표시하려는 바로 여기 있는 요일 번호 요일 번호 이렇게 이 번호를 받아가지고서리 얘의 요일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어보면은 우리 아까 1번이 일요일이라 했나요? 맞아요? 일요일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받아가지고 요일 번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좋다 그죠? 실무에 써먹으십시오. 다음에 데이트 밸류 그리고 날짜를 받는데 얘는 텍스트 형식의 날짜를 1년 번호 우리 날짜가 1900년 1월 1일이 1년 번호로 1번이죠? 엑셀에서 배웠잖아. 그치? 숫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 날짜는 뭐예요? 우리 테이블에서 필드를 형식을 구성을 할 때 날짜 시간을 한 게 아니라 텍스트로 해놓은 놈. 그 형식 자체는 우리 날짜 시간으로 돼 있겠죠. 그러나 실제 액세스에서 인식할 때는 얘네가 형식이 텍스트이니까 제대로 날짜를 인식 못하니까 얘를 수치 값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1900년 1월 1일이 1이라 했어요. 데이트 파트 얘 같은 경우는 지정한 날짜에서 형식이 지정된 값만 표시한대요. 형식이 지정된 거 뭐냐면은 YYYY 이거 연도죠? MMMM 이거 뭐예요? 월이죠. 해당하는 날에서 내가 원하는 거 연도만 뽑거나 아니면 월만 뽑거나 아니면 일만 뽑거나 할 때 쓰는 게 데이트 파트입니다. 자, 요거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얘네 두 가지는 데이트 애드는요. 지정한 날짜에서 형식을 지정한 만큼 증가한 날짜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요. 데이트 디프는요. 두 날짜 사이에 디퍼런트 약자거든요. 경과값을 계산해요. 타임 시리얼은요. 지정된 시분초에 해당하는 값을 시간 형식으로 변환해요. 우리 엑셀에서 타임 함수와 같겠네요. 타임 밸류 해가지고 시간을 넣으면 얘네를 텍스트 형식의 좀 아까 우리 있었잖아요. 데이트 요거 뭐였어? 네, 데이트 밸류와 같은 거예요. 얘는 시간을 실제 시간 형식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할 수 있는 애가 바로 얘거든요. 여기에 각각 사용하는 형식들 있잖아요. 이게 데이트 애드나 데이트 디프나 데이트 파츠에서 사용하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형식 인수는요. YYYY 4개를 주어야 뭐가 되냐면 년이 돼요. 년이.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나머지는 괜찮아. 근데 Y 하나예요. Y 하나는요. 1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자, 연이라고 하는 거는 연도를 계산하는 거고요. 1년 기준의 일자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365일 이하의 날짜를 계산할 때 Y를 씁니다.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얘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 구분하는 게. 그래서 4개 주느냐. 나머지 이제 뭐 Q는 쿼터잖아요. 4분기 이렇게 4개로 쪼개니까 Q고 M, D 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요일 소문자로 하면은 요일이고요. 대문자로 2개 주면은 1년 기준에 몇 주 이런 걸 계산할 때 쓸 수 있어요. 며칠, 몇 주 이런 거 나머지는 아실 테고요. 그리고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네. 여기에 이제 엑셀에는요, 우리가 이제 월하고 분을 똑같이 M으로 쓰잖아요. 근데 엑세스에서는요, 분을 N으로 구분을 해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엑세스에서 막 하다 보면 HHMMDD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식 쓰잖아요. 시간 2자리, 분 2자리 이렇게 해서 딱 엔터를 치면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HHNN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엑세스에서는 얘네를 구분한다. 그냥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나왔던 문제들이네요. 다음 중 엑세스에서 사용되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inutes는요,
분을 나타내서 0에서 59 사이의 정수를 반환한대요. 타임 시리얼은요, 특정 시만 나타내는 시간이 포함된 베리언트 데이터 형식을 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타임 시리얼은 우리 뭐였어요? 텍스트 형식의 시간을 시간 형식으로 변환한다. 데이트 밸류는 텍스트 형식의 날짜 형식을 날짜 1년 번호로 도출한다 그랬죠. 자, 다음 중 쿼리에서 사용되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 lcase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lcase는 뭐냐면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러면 대문자는 뭘까? 생각해보자. 뭐가 될까요? ucase입니다. 뭐야? low, upp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select 상품명을 뭐야? 소문자로 출력하는 겁니다. 출고해서요. 상품명에 있는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변경한다. 자, select diff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요거 y 하나는 연도가 아니라 날짜예요, 날짜.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4개 해야지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출고일에서부터 오늘까지 경과한 날수를 표시한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select date add 또 y라고 그랬죠? 이거 일자라고 그랬습니다. 일. 여기에서 날짜를 추가하는 거예요. 5일을. 그지? 오늘 날짜에서 5년을 더하는 게 아니라 5일을 더하는 거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select count 전체 레코드 수를 출고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룹한대요. data parts 구분을 한대. 월로 그룹 짓는 거네요. 그죠? 입고일, 그죠? 입고일을 월별로 그룹화한 다음에 해당 레코드 개수를 표시한다. 요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U 케이스와 L 케이스. 됐죠? U는 대문자로, L은 소문자로. 시험 문제가 실기에서 정말 짜증나게 어렵게 나오면 쟤네 쓰는 문제도 나와요. 진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네. 가끔이지만. 텍스트 함수입니다. left 함수고요. 문자열 자릿수예요. 뭐 많이들 다 아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있고요. 여기다 left를 줬다고 칠게요. left 하고 여기다가 콤마 해가지고 4 주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네 글자. 하나, 둘, 셋, 네 개. 요것만 인출되는 인출함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콤마 주고 3 주면 어떻게 될까요? right로. 그러면 오른쪽 기준에서 세자예요. 하나, 둘, 셋. 요것만 가져오는 거죠. 자, mid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인수가 mid이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부터 글자 수가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 이렇게 준다.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시작값이 6이죠? 1, 2, 3, 4, 5, 6이에요. 선생님 여기 문자 없는데요. 예, 공백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나오는 지정된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박 사건 인스트링이 있어요. 인스트링 얘는요. 문자열의 특정한 문자 또는 문자열에 위치한 자릿수를 계산해요. 얘는 실기시험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얘네는요.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해요. 인스트링 뭐예요? 위치한 자릿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문자열 주고 찾는 문자 딱 주면 걔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엑셀에서는요. find라고 하는 함수와 search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걔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인스트링 I have a dream 했어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게 나오겠네요. 네 번째에 A가 있어요. 자, value라고 하는 거는 얘를요, 개체 할당된 값을 나타내는 속성 그랬는데요. 요거랑 두 개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문자열에 포함된 숫자를 형식의 숫자로 변경을 합니다. value. 여기 나오네. U 케이스, L 케이스. 됐습니까? 자, len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요. len하고 문자열하면 하나, 둘, 세 개, 3이 나오는 거죠. len b하면은요, 바이트로 구해요. 바이트로. 선생님 이거 뭔 구분인가요?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len b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a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줘요. 바이트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 3이 나오고요. 얘는요, 6이 나와요. 왜요, 선생님? 우리 영문은 한 글자에 1바이트고요. 한자 일본어는요, 한 글자에 2바이트를 먹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우리가 유니코드를 쓰기 때문에 모두 다 2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얘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바이트로 표시하겠다. 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공백을 제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요. 여기에 공백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리고 트림 이렇게 주면은 이 공백이 제거돼요. 그리고 여기에 스페이스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제 엑셀도 마찬가지지만 스페이스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하나를 남기고 2개를 지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붙여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문법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L트림하고 R트림은요. 왼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R트림은요.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요거 밸류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U케이스, L케이스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 LN하고 LNP도 약간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string compare라는 애가 있네요. string compare.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를 비교해요. 같으면 0, 다르면 마이너스를 표시한대요. 문제를 보면서 확실하게 정리. 문제 있는 애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중 쿼리 검색 조건의 연산자와 함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year date 이렇게 하면 현재 날짜가 나온다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연도값만 instring R이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3을 반환하죠. 세 번째니까. 저 write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2 이렇게 하면은 제가 99년생이거든요. 990816 그 다음에 성별이 제가 남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밑에다 써볼게요. 144336 뭐 이렇게 다 치자고요. 맞아요?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자리가 되게 됐네. 제 주민번호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다른 거 써야 되니까 자릿수를 맞춰야 돼. 자, 여기에서 write 해가지고 2 주면 어떻게 나올까요? write잖아. 그럼 맨 끝에 두 글자만 딱 해가지고 비교하겠네. 맨 필드 앞에 맨 앞자리가 아니라 맨 뒷자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보통 어디에 쓸까요? 주민등록번호에서 문자열 함수는? 이 친구 찾을 때 써요. 성별 찾을 때. 그러면 얘는 뭘로 쓰느냐? 바로 미드 함수로 씁니다. 주민번호, 콤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글자에서 한 글자를 찾아서 걔가 1이면 남, 2이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저는요 얘 레프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안 돼요. 왜? 레프트는 여기서부터 가져가잖아. 이게 1이야? 2야? 아니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레프트로 절대 안 돼. 미드로만 돼요. 왜? 중간에 있는 글자 뽑아야 되니까. 자, like, 기억, 디귿, 에스터리스크는 기억에서 디귿 사이에 있는 문자로 시작하는 필드 값을 검색한다. 훌륭하다. 그죠? 다음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라운드는요. 인수로 입력한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한다 그랬는데 액세스에서는요. 이거 액세스 문제는 아닙니다. 엑셀 문제네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얘도 못 쓰고요. 얘는 이제 엑셀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잘못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냥 이 values 얘는요.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는 근데 이 형식이 문자로 되어 있는 애를 숫자로 변경해줘요. 문자열에 포함된 숫자를 뽑진 못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필드에 뭐 학년이 있는데 이 학년의 형식이 텍스트인 거예요. 얘는 그럼 1을 넣더라도 얘는 문자예요. 근데 얘를 나는 숫자로 변경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value를 줍니다. 자, 다음에 얘는 사실 좀 그래서 다음엔 빼겠습니다. 이건 엑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중 영동 1단지에서 숫자로 된 단지 정보로 1을 추출하기 위해서 알맞은 것은 영동 1단지래요. 요걸 뺄 거래요. 그럼 영동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가 있겠지? 그러면은 얘를 레프트로 할 수 있겠어요? No, no, no. 안 돼요. 뭘로 써요? 미드로 써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영동 1단지만 있나요? 영동로 1단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두 자구, 세 자구, 네 자구, 다섯 자구, 한 자리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무에 쓰는 거야. 실무에. 이게 시험엔 안 나와요. 얘는 어디다 쓰냐? 인스트링하고 같이 혼합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다가 써놓고 한번 해볼게요. 영동 1단지 그리고 0 1단지 그 다음에 북한산로 1단지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뭘 우선하면 될까? 1이 있는 위치를 찾으면 되죠? 그럼 뭘로 하면 돼? 인스트링으로요. 그리고 저기에 단지에서 뭘 찾으면 될까요? 단지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단지에서 단지라고 하는 텍스트를 찾을 거라고. 그럼 얘 몇 번 나와요? 1, 2, 3, 4 나오죠? 1, 2, 3 나오죠? 1, 2, 3, 4, 5, 6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 단지만 뽑아낼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미드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제 갑니다. 미드 함수.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오려는 미드 단지에서 어디에서부터 지금 네 번째 글자에서 뽑아야 돼요? 아니면 영동 같은 경우에 이거 여기서부터 뽑아야 돼요? 아니면 여기 앞에서 뽑아야 돼요?
하나 앞에서 뽑아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줍니다.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2가 되고 5가 되겠죠. 콤마 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것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에 쓰느냐? 우리 주소에서 특정 동을 뽑을 때 이걸 주로 씁니다. 주소가 길잖아. 경기도 어디 뭐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동을 찾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동에 해당하는 앞뒤에 공백들이 있겠고, 그럼 동 뒤에 공백이 있으니까 동과 공백을 검색해서 거기에 있는 앞에 있는 글자를 뽑아낼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인스트링을 이용해서 엑셀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볼게요. 인스트링 단지에서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3,1이 되잖아요. 인수로. 그러면은 하나에서 한 글자 요거 뽑을 수 있죠. 자, 얘는 2,1이 되잖아. 그래서 2,1 뽑을 수 있죠. 얘는 5,1이 되죠. 그럼 요걸 뽑을 수 있죠. 이렇게 뽑을 수 있다고요. 인스트링과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수식을 보고 보고서에 이용하여 인수할 경우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에 재밌는 게 있네. 우리 조금 아까 봤던 비슷한 애가 있네요. 자, 서울특별시 시흥구에서 시를 찾는데요. 그럼 요걸 찾겠네.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찾아요. 자, 여기에서 left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끝. 다음 문자열 처리 함수의 알아야 할 식과 같을 때 결과값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인스트링 A, B, C, D 있는데 CD를 찾는데요. 그럼 여기네요. 하나, 둘, 셋. 아, 선생님, CD면 D야! D자리 4개 아닌가요? 아니요. 첫 번째 글자, 위치한 그 위치를 찾습니다. 문자일 경우.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인스트링하고 3이 있네요. 이건 뭐야? 할 수 있는데 얘네는 앞에 있는 애들은 생략한 거고요. 얘는 시작 위치를 의미합니다. 3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찾기 시작해라. 뭐를 찾을 거냐? A를 찾을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겠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가 나오겠네요. 아, 선생님, 여기서 시작하면은 여기부터 기준해가지고 여기에 2 아닌가요? 아니에요. 인스트링은 여기 첫 번째 글자부터 걔가 있는 위치를 선택해요. 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A 글자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즉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뒤쪽에서 A를 찾을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에서부터 내가 찾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글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인스트링에서 옵션이 2하고 0이 있는데요. 0은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1은요, 구분하지 않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0이 구분하는 거야. 1이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O, 얘는 X.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에 갑니다. 자, 수학함수 ABS는요, absolute, 절대값을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숫자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다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둘 다 1이잖아요. 자, int는요,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해요. 3.5에 int 쳐버리면 뭐가 나와요? 예, 이거의 가장 작은 정수는 3이죠. 자, 그러면 int의 마이너스 3.5는요, 얘보다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4입니다. 아, 선생님, 여기는 3이라면 여기는 뭐야? int는 가장 작은 정수를 찾아요. 가장 작은 정수. 마이너스 3.5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4잖아. 이거 많이 헷갈리십니다. 엑셀 과목에서도 간혹 나와요. 얘가. 자, 라운드는요. 숫자의 소수자릿수.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 반올림한다 그랬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엑셀에서는. 자, 랜덤이에요. 랜덤. 난수를 표시합니다. 자, 프로그램 흐름 함수에는 IIF는요. 이거 엑셀의 if 함수하고 같아요. choose 엑셀하고 똑같아요. 그냥 간단히만 보세요. 스위치는 조건 1이 참이면 실행 1을 수행하고 조건 2가 참이면 조건 2를 실행하고 해요. 자, 옛날 문제예요. 매출 실적 관리 폼에서 txt 평가 컨트롤에 이 매출 수량 컨트롤의 값이 1000 이상이면 우수, 500 이상이면 보통, 그 미만이면 저조라고 한대요. 이거 뭐 엑셀하고 똑같은데요. 얘네 나머지는 맞는데 틀린 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럴 때는 선분을 하나 그려보세요. 여기가 500이고요. 여기가 1000이에요. 자, 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하인 애들 저조래요. 좋아요. 그러고 그러지 않은 나머지 애들, 얘네죠. 여기서 다시 분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500 이상인 애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보통입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500 미만인 애들 됐고요. 500 이상인 애들 보통으로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애들은 존재하지가 않아.
왜? 이미 500 이상인 애들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상 조건을 줄 때는요, 항상 큰 거부터 준다 그랬죠? 큰 거부터 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1000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아, 얘네는 됐고, 그것도 아닌 얘네들이 남게 되겠죠. 됐습니까? 나머지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선분을 그려봐요. 여기서 보니까 500 미만 저조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돼 있네요. 자, 여기에서 1000 이상인 애들 우수 같죠? 그것도 아닌 애들이 이제 보통 이 공간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 친구요. 매출 수량이 1000 이상이에요.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럴 땐 우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이잖아요. 얘네에서 500 이상인 애들이래요. 500 이상인 애들. 좋아요. 그 나머지 애들 여기에 저조.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상 조건을 줄 때는 큰 거부터 자릅니다. 큰 거부터. 이하 조건 줄 때는요. 작은 것부터 자르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에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얘는 500, 얘는 1000이에요. 자, 우선은 500 이상인 애들 쭉 다 잡았어요. 그래서 500 이상인 애들, 근데 여기에 바로 500 이상인 애들이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어. 그 중에서 라고 했죠. 이 얘네들 중에서 500 이상인 애들 중에서 그 중에서 1000 미만인 애들은 얘네 여기까지만 범위가 되겠죠. 요 범위는 보통.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애들은 우수. 그리고 여기 상위에 있는 마지막 폴스 여기가 저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식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네, 얘도 문제가 되진 않네요. 검사 함수예요. 그래서 is null은 누լ 값이냐, is date는 날짜냐, is number는 숫자냐, is error는 에러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룹 함수는 average인데요. XS에서는 average 쓰지 않고 약자로 avg 써요. sum 똑같고요. count, mean, max 다 같아요. 별칭 함수 as죠, as. 여러 번 봤습니다. 필드명을 변경할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주 출제됐던 기출문제 정도 검색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끝입니다. 여러분들 두목넷에 보면 문제 검색 기능이 있어요. 문제은행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들 검색해가지고 해당 문제 몽땅 추려서 정리를 하시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